최저점, 이게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게 팩트예요. 4.19. 이 학생이 최저점으로 디자인학부를 합격했습니다. 매년 궁금해하시는 내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기 못해도 합격할 수 있나요? 실기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예고 아닌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현재 수시 결과가 다 집계된 상태고, 또 입사민은 올해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얻었고, 이 성과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성과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석해 봐 드리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올해 수시에서 입사민은 최종적으로 58명의 학생이 수시에서 합격을 했고요. 본교 45명, 세종 13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본교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본교 디자인학부 최종 9명, 미자전 13명, 회화과 4명, 동양학과 1명, 판학과 2명, 도예유리 3명, 목조형 3명, 섬유패션 5명, 조소 1명, 캠자 4명,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독 이제 디자인학부랑 미자전 학생이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는데,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이제 나뉘고, 이 안에서 학생들은 항상 매년 디학을 쓸까요? 미자전을 쓸까요? 이 고민을 많이 해요. 매년 합격 가능성이 가능한 곳이 어디인가요? 라고 매년 질문을 하거든요. 작년에 합격생 평균이 여기가 2.02였단 말이에요.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미자전 합격생 평균이 2.33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학생들은 0.1에도 민감하잖아요. 아, 여기 두 개 고민하다가 미자전 가서 또 디학 가도 되니까 나는 여기를 택할래, 이런 학생들이 올해 많아졌겠죠. 골랐을 때 아, 여기가 좀 더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 좀 몰렸어요. 여기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 상황이 지금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제 데이터 안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저희 학생들의 합격생 평균이 2.32, 그대로 요 점수가 이렇게 왔다. 제가 이렇게 합격생 평균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점수가 그대로 구현되는 것에 저도 되게 좀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미자전은 또 높아졌겠죠. 어디까지 높아졌냐?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고 2.17, 이 점수가 저희가 집계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이 두 과로 보자면 반대의 상황이 생겼다. 제가 그 다음으로 많이 합격시킨 학과가 이제 섬유패션, 최종 5명이 면접을 받고 이 5명 모두가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좀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학생들의 합격생 평균이 2.63, 작년에 2.31이었는데 올해는 저희 데이터로 2.63, 작년보다 조금 더 낮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전체 평균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거잖아요. 여기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전체도 그냥 왔다 갔다 바뀌기만 했지 전체 평균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안정적으로 홍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 범주가 정해져 있고 그 학생들 간의 경쟁이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디학, 미자전, 이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향과 특성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오케이, 평균은 알겠는데 이게 뭐 평균만으로 입시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장 높았던 사례와 가장 낮았던 사례가 더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디학 가장 높았던 내신 1.18, 이 학생 거의 다 1등급인 거죠. 드물어요. 제가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이 학생 가장 높았던 학생이고요. 최저점, 이게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게 팩트예요. 4.19. 이 학생이 최저점으로 디자인학부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삼수생이었고 서울대 준비 혹은 국민대 실기 준비로 인해서 고3 재수 때 아예 홍대 수시 자체를 쓸 수 없다라고 얘는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삼수하면서 좋은 기회로 이제 만나게 됐고, 저도 4.19니까 수시 무조건 붙는다, 이 개념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아니 수시를 왜 안 써? 써봐야지. 이거 수시를 그냥 버릴 거야?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으로 열심히 쓰고 면접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학생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합의한 것은 어차피 정시 가서도 나군에 홍대를 쓰지 않냐. 그러면 그때 실기하느라 바쁜데 미리 서류를 써놓으면 실기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군 홍대를 쓸 수 있으니까 수시하면서 한번 내보고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놓자, 이 취지로 했는데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결과로 최종 합격까지 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요거 한번 유의미하게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요. 너무 자극적으로 야 4점대도 됐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양극단은 빼고 보는 게 현명하죠. 왜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가도 된다, 이 정도까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것은 예시에서 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원래 내신의 편차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번에도 2.3이라면서 내신 좋잖아, 내신 좋은 애들이 된 거잖아, 그 말도 맞는데 그것은 내신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비교과 학생부가 좋았던 거고, 학생부가 좋아서 합격했는데 걔들이 결과적으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생도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부가 어땠고 면접을 얼마나 잘했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극적인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홍대에 대해서 단면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섬유 패션 최고점이 2.36, 그리고 최저점이 2.79 이렇게 집계가 되었고요. 해학과가 저희가 이제 4명 합격시켰으니까 저희 데이터로는 2.24,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질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봤을 때 해학과 학생들의 내신이 좀 높더라고요. 도예유리 합격생 평균이 저희 기준으로 2.65, 제가 생각하기에 도예유리 기준으로도 좀 높게 책정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기준을 봤을 때 2.65보다는 소폭 낮아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목조의 경우에는 2.52, 이 정도까지 합격생 내신 평균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은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적 지표잖아요. 그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홍대는 갈수록 실기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있고 실기를 더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시켜서 뽑으려고 선발하려고 하는 취지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홍대가 비실기라는 통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되는 학생들이 실기를 어느 정도 하는지는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거를 데이터로 또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느 정도 실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지를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실기 경험이 없다, 제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기 경험이 입시 미술 경험이 1년 이내다, 26%. 그리고 나는 1년 이상 2년 이내 42%. 그리고 나는 2년 이상 32%. 이렇게 각각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저도 올해 이제 수업을 막판에 들어가 봤을 때 그림을 못 그린 학생은 없어요. 제가 이거 첫 해부터 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15년 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기력은 더 좋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있는 양상을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그냥 정량적 지표잖아요. 저희 나름의 정성적 지표로 저희는 매년 학생들을 1대1 모의 면접을 하고 있고 또 그림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실기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실기 선생님들의 평가 플러스 외부적으로 저희가 매년 홍대 출강하시는 교수님들 초빙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부 평가까지 합산했을 때 지금 작년에 마지막 면접에서 이 표현 영역의 학생들의 평균이 3.1 정도 나왔어요. 지금 올해는 3.8 정도까지, 그냥 한두 명 잘하는 애가 섞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0.7이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실기 역량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고 비율. 여러분들도 예고 비율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디자인 학부 중에 예고 학생이 총 2명, 9명 중에 2명이 예고였어요. 미술대학 자율전공 총 14명의 학생 중에 미고 학생, 예고 학생 한 명 한 명씩이니까 2명. 그리고 섬유 패션에는 5명 중에 2명이 예고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고의 점유율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해학과의 경우에는 4명 중에 3명이 예고다, 1명만 인문계다. 순수 계열은
예고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절대적이다 싶을 정도로 높은 편이고, 반대로 디자인 계열은 예고 학생들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오히려 인문계가 훨씬 더 높다. 예고가 유리하나요? 인문계가 유불리 따지지 말고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열심히 잘해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합격생들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홍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년 궁금해하시는 내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장 높은 내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잘해야 되나요? 예고 아닌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가르친 살아있는 핵심적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입시하는데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년 초 입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입시 설명회 때는 단순히 이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요인으로 합격을 했는지, 그림은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그렸는지, 이런 더 생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기대해 봐 주시고, 공지는 1월 초에 유튜브나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블로그 통해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